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2월 7일 일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정가 뒷담화 시간을 보내드리는데 여의도 정치권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들, 깊숙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는 시간인데 일단 박범계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내린 특명이 있다. 그것은 이성윤을 지켜라. 일단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또 레임덕 차단을 위해서 권력 수사 차단 벽을 하는, 벽 역할을 하는 이성윤을 지키라, 이런 미션이 있다. 이것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정가 뒷담화를 준비를 했는데 방금 그 준비 과정에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성윤 유임. 오늘 전격적으로 검찰 인사가 있었는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법무부와 검찰의 고위 간부가 대부분 유임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후에 첫 검찰 인사죠. 정기 인사인데 단 한 사람, 윤석열 검찰총장이 요구했던, 인사이동을 요구했던 여러 명 중에 단 한 사람만 지금 체면 치레로 아마 인사를 시킨 것 같습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추미애 사단의 핵심 중에 한 명이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울 남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심재철 국장은 추미애 재임 시절에 법무부 내에서 최측근으로 꼽혔고, 특히 법무부와 대검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추미애 윤석열 갈등이 있을 때 많은 역할을 했죠. 윤석열 징계에 앞장섰습니다. 징계에 앞장서서 징계 당시에 1인 5역을 했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던 추미애 핵심 측근이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교체를 요구한 대상 중에 한 명인데 딱 이 한 명 교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한동훈 검사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지금 법무연수원에 자천돼 있는데 일선지검에 불러서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했는데 묵살됐습니다. 채널A 사건에 연루돼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가 있는 한동훈도 유임됐다. 유임됐다는 건 일선지검으로 오지 못하게 됐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렇게 됐으니 앞으로 이성윤은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채널A 사건 계속 수사를 할 것이고,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의혹, 이 수사, 장모와 부인 사건, 부인과 연루된 사건, 거기에 대한 수사도 이성윤이 계속 이어가게 됐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이두봉 대전지검장도 관심이 됐었죠. 대전지검장 월성 원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두봉 대전지검장도 일단 유임을 돼서 이 사건 수사 공판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제가 오늘 원래 말씀드리고자 했던 핵심은 문재인이 박범계에게 특명을 내리는데 윤석열발 레임덕을 차단하라 이런 특명을 내렸다. 그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문재인 정권의 윤석열 다루기가 좀 진화를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냐면 과거에 작년까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처럼 추미애식 우격다짐으로 막 인사권, 감찰권, 수사지휘권 막 행사하고 징계위원회 열고 직무 정지시키고 완전 우격다짐이었죠. 그런데 그 우격다짐이 결과적으로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윤석열 아직 그대로 검찰총장으로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전략을 바꿔서 좀 진화를 시켜서 일단은 좀 어르고 달래고 윤석열을, 그 다음에 마지막에 뒤통수를 치는 이런 방법으로 윤석열 다루기가 진화를 했다. 자, 정황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 말은 곧 범야권 대권주자, 범야권을 대표하는 대선주자 윤석열 이 위치에서 김을 빼버린 겁니다. 아니야, 우리 사람이야, 야당 사람 아니야, 이렇게 김을 빼서 실제로 그것 때문에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졌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추미애를 퇴진시켜서 그 후임으로 박범계를 임명을 했는데, 어쨌거나 박범계는 최근에는 윤석열과 각을 국회에서 세웠지만 박범계는 윤석열과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동기고 한때 윤석열에게 서결이 형 막 그렇게 불렀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죠. 그래서 좀 추미애 때보다는 윤석열의 긴장감을 좀 풀어버리는, 긴장감 풀기, 자, 그런 식으로 또 진화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검찰 인사를 박범계와 윤석열이 협의하는 모습을 연출을 했죠. 자, 그전에는 추미애 장관이 작년 1월 달에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는 한동훈, 박찬호, 죄송합니다. 이런 검사장들을 잔선시키면서 윤석열 총장을 패싱을 했다. 그래서 30분 전에, 인사 30분 전에 법무부 장관실로 들어오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일부러 패싱을 하고 검찰총장이 오히려 내 명을 거역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갈등을 일으켰죠. 패싱 갈등을 일으켰는데 이번에는 검찰 인사를 박범계와 윤석열이 협의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정치적 쇼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제 서초동 고검청사에서 두 번째로 만났죠. 박범계 윤석열을 만났는데 그 만나는 사진 두 사람이 다 소파에 앉아서 단둘이 이야기하는 사진을 법무부가 찍어서 언론에 릴리스를 했습니다. 보도자료로 배포를 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협의했어. 이렇게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추미애 전에는 이 검찰총장과 그 법무부 장관이 인사협의를 해도 그 비공식적으로 했죠. 어떤 밀실에서 해서 서로 그 검찰청법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인사를 하기 전에 법무부 장관이 그래서 밀실에서 그런 형식을 갖춰서 협의하는 이런 그 모습이었는데 그러다가 추미애 때는 완전히 없애버렸고 이번에 박범계가 다시 부활을 시키면서 공개적으로 딱 한 겁니다. 공개적으로 하고 이것은 우리는 이런 절차를 거쳤어. 절차적 정당성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겠죠. 그리고 법무부는 사진과 함께 브리핑 자료까지 배포를 했습니다. 자, 법무부 입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시간 정도 두 사람이 배석자 없이 검찰 인사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주로 윤석열 총장이 준비해온 서면을 기초로 해서 이번 인사에 관해서 의견을 피력했다. 박범계 장관은 윤석열 총장의 의견을 들은 뒤에 그동안 염두에 뒀던 인사 방향과 범위 및 주요 검찰 간부에 대한 설명을 구두로 전했다. 우리 윤석열의 의견을 듣는 것은 듣는 것이고 그냥 듣는 거죠. 그냥 듣는 그런 절차만 갖췄고 오히려 윤석열 총장의 인사 카드를 그냥 들여다보면 보고 법무부 정확하게는 청와대 문재인 카드를 그대로 던진 겁니다. 그대로 채택을 해서 시행을 해버린 것이 오늘 전격 인사 발표에 그대로 나온 겁니다. 이성윤 유임, 한동훈도 그대로. 자, 그것은 이미 다 정해졌죠. 청와대 안에서 문재인 지시로 청와대 안에서 다 정해져서 그것을 박범계가 재청권자죠. 박범계가 이렇게 그 협의를 하는 그런 모습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다면 두 사람이 나란히 마주보고 앉아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나 그것을 언론이 취재를 했습니다. 취재를 하니 윤석열 총장은 일단 두 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성윤을 비롯해서 검찰, 법무부의 핵심 간부들을 바꿔라. 신상필벌해야 된다.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요쪽에 쫙쫙 차고 앉아서 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 방해하고 또 본인 윤석열에 대한 징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그랬으니 신상필벌 차원에서 그 사람은 바꿔라. 특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지휘 권위가 상실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휘 권위. 그래서 지휘 권위가 상실이 됐기 때문에 사건 처리를 제대로 지휘할 수 없다. 자, 이 이야기죠. 지금 최근에 한동훈 수사팀, 한동훈 검사장 채널의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장을 수사했던 그 수사팀이 무혐의 의견을 계속 냈지만은 묵살을 했다, 이성윤이. 그래서 집단 검사들이 수사팀에 항명을 했다. 그래서 권위가 상실됐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때 거기를 수사를 하려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를 그때 이성윤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으면서 그 수사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 간부가 일선지검의 수사를 막아버린, 지청의 수사를 막아버린 그런 결과가 있어서 권위가 상실됐다. 그래서 이성윤을 바꿔야 된다. 이것 하나. 그 다음에 법무연수원에 자천되어 있는 윤석열의 본인의 접건, 한동훈을 수사지휘권이 있는 일선지검으로 복귀시켜라. 이 두 가지를 요구를 했는데 오늘 두 가지 다 묵살이 됐습니다. 박범계가 둘 다 거부를 했죠. 이성윤은 유임, 한동훈은 일선 복귀 불가. 그저께 최후 통첩했고
오늘 인사 발표를 전격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이 이성윤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고 문재인 노무현 정부 때 그 청와대 민정수석 할 때 그때 그 밑에서 특검반장 했고 경희대 법대 후배고 그러니 체면이 있으니 대통령 체면도 있으니 고검장으로 승진시키자 이런 그 절충안까지 윤석열 쪽에서 냈다고 합니다. 고검장으로 승진시키되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서는 물러나게 하자. 근데 그것도 묵살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들이 과연 박범계 단독으로 결정을 했겠느냐? 아니죠. 청와대, 정확하게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다 실린 겁니다. 의중이 실려서 청와대 안에서 모두 결정해 놓고 그저께 보여주기식 이 쇼, 정치적인 쇼를 펼친 다음에 오늘 전격적으로 인사를 발표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박범계는 맡은 임무가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검찰발,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윤석열발 레임덕 리스크, 윤석열 리스크를 차단시키는 그런 역할을 띄고 지금 법무부 장관을 맡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레임덕 고비가 몇 차례 사실 있었죠. 그런데 모두 검찰발이었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019년 7월에 딱 취임하고 나서 그때는 문재인 정권의 임기가 중반에 들어갔을 텐데 그때 벌써 조기 레임덕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검찰이 살해는 권력 수사를 막 하면서 정권 주변이 상당히 당황했죠. 자, 조국 사태, 조국 일가 비리 사태, 유재수 감찰 무마, 울산시장선거, 청와대 부정선거, 자, 이런 것들이 막 맞물려서 수사가 들어가니 결국은 조국이 장관에 억지로 올랐다가 낙마를 하는 그 순간이 조기 레임덕 순간이었습니다. 레임덕 뚝이 터졌다. 그런 말이 나왔는데 그때 레임덕 뚝을, 터진 뚝을 급하게 봉합을 했죠. 급하게 막 털어막았는데 그 역할을 추미애 후임 장관이 했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이 인사권을 발동을 해서 한동훈을 비롯해서 전부 다 지방으로 다 내쳐보려고 또 수사지휘권 발동해서 윤석열의 수사지휘권을 뺏고 또 감찰권 발동해서 징계위 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검찰발 레임덕을 일단 털어막는 그런 역할을 했죠. 이 과정에서 친정권 검찰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성윤 또 이런 사람들이 신재철 이런 사람들이 계속 살아있는 권력 수사 다 막았습니다. 그런 정권 수사를 오히려 방해하는, 검찰이 방해하는 그런 패턴이 되풀이 됐고 이 상황에서 이후에도 몇 차례 레임덕이 뚝이 터졌다가 긴급히 털어막힌 것이 반복이 됐는데 가장 최근에만 봐도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징계 강행을 할 때 그때 그 검사들이 집단 반발을 했죠. 그래서 금난 사태까지 갔었습니다. 평검사 100% 가까이가 반발하는 성명시에 성명을 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 또 법원 판결에 의해서 직무정지된 윤석열이 다시 복귀를 하고 이러니 다시 이 레임덕이 조짐이 보이는데 그것을 털어막기 위해서 청와대 민정수석도 4개월 만에 바꾸고 또 추미애를 경질하고 박범계를 내서 일단 또 봉합을 했죠. 자, 그래서 이것도 임기 말 레임덕에 대한 조바심이 레임덕이 일어날까봐 막 조마조마하는 이런 그 불안 심리가 결국 박범계를 정면에 내세우는 이런 상황이 된 걸로 보이고 얼마 전에 개각도 결국은 레임덕 대응용입니다. 이 황희 문체부 또 근칠성 중소벤처기업부 전해철 행안부 장관을 이렇게 쭉 임명한 것은 레임덕에 대비한 순장조들을 끌어모은 것이죠. 정권과 끝까지 갈 순장조들을 끌어모아서 레임덕에서 좀 버티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의미의 개각이었고 발탁이었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발탁은 레임덕을 아예 차단하자. 이 용도로 검찰에 대한 인사권, 감찰권, 수사지휘권 있는 법무부 장관의 좀 도끼 있고 말 잘 듣는 충성스러운 박범계를 발탁을 한 겁니다. 자, 그래도 어차피 지금 최대 레임덕 위기는 여전히 윤석열 검찰이죠. 윤석열 검찰, 또 윤석열 리스크인데 이것을 제거하는 역할을 박범계가 맡았다. 그래서 박범계가 지금부터 윤석열의 권력 수사 의제를 차단하는 그런 인사를 계속하고 감찰 또 수사지휘권 발동을 하겠죠. 그것이
오늘 발표된 인사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레임덕은 안 올 수가 없는 것이죠. 조금 어떤 강도의 차이, 시점의 차이는 있지만 레임덕은 옵니다. 레임덕 일반적인 현상은 제가 얼마 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보통 한 4대까지가 있죠. 레임덕은 일반적인 조짐, 현상들. 이 지지율이 하락을 하고 공무원이 복지부동을 하고 집권 여당이 자기 대선을 의식을 해서 청와대와 차별화를 하고 또 권력기관들,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이런 데서 등을 돌리면서 오히려 청와대 정권을 겨냥을 하고 이런 현상들의 일반적인 현상인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임기 후반기에 들어갔음에도 역대 대통령과 달리 뚜렷한 레임덕을 겪지 않고 있다. 이런 분석 보도들도 간혹 나오는데 그 보도들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과거와 지금의 달라진 여건들을 상황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지지율 같은 걸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인데 지금 분명히 이 레임덕이 와 있는데 그걸 억지로 지금 막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변 여건도 그렇게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 레임덕이 뚜렷한 레임덕이 없다 이렇게 분석하는 언론을 보면은 이 지지율이 문재인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은 과거 대통령들보다 이 시점에서 임기 1년 남겨놓은 이 시점에서는 그래도 나은 편이다. 자, 이런 분석을 하고 또 민주당도 아직 청와대와 각을 세우지 않고 있지 않느냐. 또 검찰을 제외한 권력기관도 청와대가 다 잘 통제하고 있다. 검찰도 지금 뭐 이성윤을 내세워서 어떻게 보면 통제하고 있다. 그러니 레임덕이 아니다. 뭐 이런 논리인데 이것은 착시고 착각이죠. 지지율 경우를 보면은 코로나 변수를 감안을 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지금 갤럽 같은 경우에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를 하면은 왜 지지하는지도 물어봅니다. 한 30%대 지지율이 나오는데 왜 지지하느냐 물어보면은 가장 많은 게 계속 작년부터 제일 높은 게 코로나 사태에 잘 대처한답니다. 그것이 한 30%, 40%까지 그 이유가 압도적인데 그 이유 하나와 무조건 지지한다가 한 15%, 20% 이건 열성 지지자들이죠. 이 두 개로 버티고 있는데 코로나 같은 경우는 잘 대처해서 대처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죠. 정권이. 돈도 풀 수가 있고 뭐 영업 정지 같은 거 이런 것도 뭐 본인들이 하고 지금 설날 5인 이상 집합 금지 이것도 계속 유지를 하고 뭐 이런 정책 수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 수단들을 가지고 있으니 이 코로나 대처에 대한 코로나에 대한 불안 심리 이것이 작동을 해서 문재인 지지율이 그나마 30%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간과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지지율은 그대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다른 때와 달리 지금은 아직 각을 세울 때가 아니죠. 다른 때는 한 1년 전, 대선 1년 전이면 차별화를 시작하는데 지금은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변수가 있습니다. 예정되지 않았던 것이죠. 양쪽 두 시장 박원순, 오거돈의 성추문에 의해서 시장 이 두 가지 큰 선거가 미니 대선이 치러지게 됐으니 지금은 아직 차별화를 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청와대와는 아직 각을 세우지 않고 있는데 4월 선거가 끝나면은 결과와 상관없이 민주당의 누구라도 청와대와 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레임덕이 본격화될 거고 청와대와 권력기관과의 관계는 과거 정권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딴판이죠. 검찰개혁이라는 게 4년 내내 하도였고 그래서 검찰 안에서 친정권 또 권력 주변을 수사하려는 검찰 정권 쪽 검찰, 정권을 수사하려는 검찰이 서로 대치를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와 다릅니다. 그리고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걸로 해서 경찰을 권력 정권의 편으로 지금 만들었죠. 국정원은 지금 권력기관도 아닙니다. 대북 업무에만 주력하고 있죠. 박지원 국정원장이 가서 대북 업무만 주력하고 있으니 그것은 과거처럼 이야기할 게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현 상태에서는 정권이 볼 때는 윤석열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 이것만 막으면 당장은 레임덕을 피할 수 있다. 7월까지만 하면 됩니다. 7월에 윤석열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의 손발을 묶고 공수처 출범을 앞당기는 여기에 지금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윤석열 쳐내기 이것에 초점을 맞췄지만 준비할 때는 지금은 윤석열을 달래면서
자, 좀 수사의 김을 빼고 차기 대권주자 윤석열의 위치에도 좀 혼선을 주는 자, 그런 시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과거와는 다른 것이고 결국 그래서 지금 박범계에게는 미션을 주면서 자, 이승윤을 지켜라. 그리고 이승윤에게는 자, 서울중앙지검장 유임시켰으니 지금부터는 윤석열을 막아라. 레임덕을 막아라. 그런 미션이 양쪽에 다 간 것 같습니다. 간 상황에서 윤석열은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지금 지지율이 오락가락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인데 지금 7개월까지 임기 7개월 남았고 또 공수처도 한두 달 사이에 출범을 하고 하니 윤석열의 시간은 많지가 않습니다. 자칫 이대로 가면은 지금 두 가지 수하이 윤석열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수하이 윤석열 지지층들이 있는데 그들마저 등을 돌려버릴 것인지 그들이 다시 얼굴을 전면에 내세우고 지지 쪽으로 확 쏠릴 것인지 그 갈림길에 지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송근의 혼술이었습니다.